지금까지 KF-21의 공동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뒤통수를 여러 번 날렸던 인기가 결국 선을 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구식 당일까지만 해도 기존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말끔히 해 한국과의 방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던 임기는 그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자 이에 의문을 품은 한매신 기자의 취재 끝에 그들이 한국 몰래 제3국과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인데요. 마치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비상식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인류의 오랜 라이벌이자 최악의 적대 관계인 나라 의회의 EV의 수출 관련 폭탄 발표를 선언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최근 이니 정부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36대 초기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는 충격적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선급금을 지불할 경우 늦어도 올해 12월에 발효된다며 절충 교역 등 일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의 주체인 프라보위 국방장관이 직접 프랑스 국방장관을 만나고 추진하려는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과 이후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라팔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물론 다소사 관계자들의 본격적인 계약 준비를 서둘렀다는 사실에서 이거의 루머가 아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후 화자를 참모총장은 있니? 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고 여기엔 보잉사의 애플 15에서 추가로 구매 예정인 12대의 앞발 전투기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총 48대의 라파엘 전투기 도입이 기정사실임을 인정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기는 한국과의 KF-10의 7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로 원칙상 1조 7,300억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한 돈은 착수금을 포함 고작 2,200억. 그런 이들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를 시도한 건 KF-11에 대한 출구식 직후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스펙으로 인해 제3국들이 관심을 나타내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기 측은 한국 국방부와의 회담 중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보람의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 지속 의지와 함께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 체납 문제 또한 빠른 시일 내 실무 협상을 통해 종결시키고 양국 간의 사업을 정상화시킬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프라보이 장관은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한국 정부의 분담금 비율을 27%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사업 참여와 연계해 50억 달러의 자관 제공 등 사전에 합의된 적 없는 조건들을 내걸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웠는데 일각에선 인기에 그러한 교활함마저 먹어버릴 만큼 특히 FA-12의 완성도가 뛰어났으며 조만간 열릴 실무 협상을 통해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의 교류도 재개될 것이라는 장막 뒤에 미래를 그리기도 해줘. 하지만 마치 한국을 조롱하는 데서 다시 시작된 인기의 풍수지리에 방사청은 라팔 전투기 도입은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의 공백을 보강하는 사업일 뿐 회의의 풀스풀 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24년까지 필수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과 26년 이후 도입 예정인 KF-11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현지 보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라팔 전투기 도입 관련 어떠한 홍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의 넉넉지 못한 국방비 사정상 48대에 달하는 라팔 전투기를 대량 구매할 경우 KF-C의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것은 단순 분담금 문제를 넘어 한국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 한국 정부는 인기를 발판 삼아 동남아 전체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는 시장 진출 실패는 사실상 모든 잠재 고객을 뺏길 가능성을 의미하기에 기회비용적 측면상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악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없었고 특별한 동향도 파악되지 않아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기틀이 크게 착과 부부의 이용에 한국인들은 같은 방법에 결코 두 번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해당 소식이 흘러나오자마자 한국 정부는 곧장 인도네시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폭탄 발표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기의 최대 라이벌이자 적국인 말레이시아에 한국의 모든 첨단 무기를 전격 수출하겠다는 것. 사실 한국 정부는 이미 몰래 그들이 또다시 통수칠 것을 우려하여 각종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는데요. 표면상으로 한국은 주한 영국 대사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의 외교관을 초대하고 통상적인 절차로 위장했으나 뒤에서는 전문가들을 해당 국가에 몰래 파견해 최적의 비행 시기와 맞춰 각종 무기 수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단순 전투기뿐만이 아닌 미사일과 장갑차 등 다방면의 무기 계약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높은 관심을 보였던 국가는 다름 아닌 말레이시아로 이들은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를 적극으로 간주하여 현지해왔는데 KF의 11을 상상도 못할 스펙이 밝혀진 마당에 만약 인니와의 계약을 막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국방 강화는 물론 적국의 약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기에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사 측에 이례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굳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우려하여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의 성능 개량과 더불어 경전투기 18대를 도입하는 LC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 파키스탄이 개발한 JF-17을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말레이시아 측이 먼 곳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원하고 있음에도 화기는 위상 배열 레이더 첨단 전자장비는 충분하나 정작 사거리가 짧은 공대지 미사일 갖춘 JF-17에 불만을 나타냈고 현지 언론 또한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들이 전투기 자체는 괜찮지만 자신들이 요구하는 성능과 맞지 않다면 안색을 표했음을 전격 보도하기도 했죠. 파키스탄 측은 차후 사거리 200km의 피해시고 공대공 미사일과 350km에 달하는 라들 공대지 미사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물밑 작업에 여념이 없었지만 합계 그 시기 인접국인 대국이 중국과의 연합훈련에서 중국 공군을 참패시켰다는 소식의 전해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조바심이 난 말레이시아 측이 결국 한국 회의의 부인 11 사업에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말레이시아와인의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키보드 배틀을 벌여 또 다른 화제를 모았는데요. 말레이시아인 한 명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고 자신들을 대신 놓자는 말에 크게 분노한 인기 네티즌들은 그의 페북을 테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그는 이니 정부가 지불한 지분은 20%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대담성이 뻔뻔스럽다며 설사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가져온다 해도 민의는 그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기에 지금이라도 어리석은 요구 조건을 포기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재정적 손해 청산과 한국에 사과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인들을 대신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참고로 양국이 이 정도로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두 나라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 못지않은 적대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1962년 말레이 반도를 거점으로 한 말라야와 싱가포르 그리고 보르네오 섬 북서쪽에 브루나이 마지막으로 사바가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출범하려 하자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극도로 반발했고 이후 4년간의 국지전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면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함이 말레이 반도에 상륙하기도 하고 군용기로 공수부대원을 떨구며 낙하한 군인들 대부분이 사살되는 등 살벌한 충돌이 이어졌고 특히 보르네오 섬 동쪽 암발라 지역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2009년 인도네시아 군함이 말레이시아 군함에 발포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영토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과격 사태는 잦아들긴 했으나 이번에 말레이시아 레이니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었는데 불법 체류 근로자를 적발할 경우 채찍을 사용하는 일명 태형을 가하자 해당 방법이 매우 모욕적이라며
인민의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동시에 인리 정부가 20년 가까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산불 문제를 방관하여 말레이시아 측의 각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흡기 환자와 며칠씩 이어지는 휴교 사태에 책임을 지라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적개심은 스포츠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2010년 동남아 국가들의 축구 대회인 스즈키컵 1차전 당시 관중석의 신경전이 패싸움으로 번지자 자칫 분위기가 과열되어 위험한 상황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집권 포기 움직임이 포착될 정도였는데요. 안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까지 불거졌으니 일각에선 양국의 군비 경쟁은 단계화 현상이고 한쪽의 막강한 화력은 이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유력한 무기 중 하나로 한국의 KF의 11일 거론되기도 했죠.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되도록 한국 전투기를 구입한 쪽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보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